합니다. 기다리셈. 하셈.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24-2화 시작합니다. 예스. 1부 때 웅주 씨가 여행이라는 주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창의성 없이. 네. 그래서 이어서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행을 또 갔다 왔잖아요.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아, 맞네요. 대학교 친구들과 강릉에 다녀왔는데 이 친구들이랑은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뭐 그냥 가끔 아주 가끔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실제로 1년에 여름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모임을 하는 대학 동기들인데 김준영 작가님도 맞습니다. 같이 네. 가고 이 모임이 또 특이한 게 애들이 이제 오타쿠다 보니까 네. 술도 뭐 이렇게 즐기는 친구 거의 없고 저만 좀 유일하게 좀 먹는 편이고 김준영이랑 저만 좀 먹는 편이고 다른 애들 잘 안 먹고 보통 친구들이랑 그런 고등학교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은 뭐 합니까 밤에? 저희는 그냥 섰다만 왜 이렇게 침울해하면서 섰다만 뒤져라 칩니다. 부끄러운 그 자기의 그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술을 좀 오지게 먹는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의 보통 남자들끼리 모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바다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창작자 집단이다 보니까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MC는 오타쿠 대법관 네네. 주제 때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한번 드렸던 김준영 씨가 MC를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노트북을 연결해서 TV에 그걸 이제 넘기면서 이제 어떤 때는 가족 오랑간 폼, 어떨 때는 방탈출 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이 굉장한 그걸 합니다. 큰 행사네요. 한 3-4시간 합니다. 그걸. 씨.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노는 친구들입니다. 재밌어요.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놀아야 돼 사람이.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작년은 양양에 갔다 왔고요. 네. 올해는 강릉에 가게 된 거죠. 멤버도 거의 비슷하고 동해라는 어떤 목적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기시감이 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차를 친구 차, 그러니까 운전자 2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픽업해서 가는 형태인데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작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진짜 묘하더라고. 그러겠네요. 특히 제가 보통 키가 크다 보니까 보통 조수석에 앉는데 그 차량에는 멀미가 좀 심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좀 뒷좌석에 있었어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뒤통수만 보면서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작년에는 계속 겹쳐지면서 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시감 때문에. 그 묘한 그게. 또 제가 이제 또 한 번 생각하면 계속 파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병인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 3명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저희 차는 3명이고 다른 차에서 이제 총 몇 명이었던 거예요? 총 7명입니다. 사람 많구나. 이제 서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동쪽에서 출발한 친구들이 있고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까 그 시간 말한 것처럼 종종 만나서 이제 뭐 종종 막 인터넷으로 간단한 얘기는 하더라도 남자 셋이서 한 3-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1년 만에 또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너무 딥한 주제를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셋 다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상황이나 인사이트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인 건지 똑같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한 30분 뒤에는 이런 대화를 했었고 1시간 뒤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주제를 발제하고 똑같은 레퍼런스로 말하고 똑같이 농담치고 똑같이 갈구고 똑같이 리액션하고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뒤에서 보는데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강릉 갔을 때가 또 토요일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폭우가 오는 날이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그랬겠네요. 맞아요. 이게 마치 뭐 코딩된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비슷한 상황에 내어지면 이런 식으로 코딩되게 나오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저만 그 생각을 혼자 하면서 막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좀 이상하더라고. 그 얘기를 해보셨어요? 끝날 때 했습니다. 끝날 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도 똑같이 보잖아. 그때도 내가 막 어지러워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조수석에 앉은 친구 내려주면서 걔네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매트릭스. 저녁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작년이랑. 만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만화 그 꽂혀 있는 걸 꺼내가지고 얘는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좀. 근데 그 조수석에 있는 친구가 특히 좀 취향이 잘 안 변하는 친구긴 한데. 그래서 막 약간 평소 강박도 있어가지고 그대로인 것도 있긴 한데. 나 그래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매트릭스 같네. 끝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잘 그렇게 공감하는 눈치도 아니더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티내시면 스미스가 찾아봅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표정 딱 붙더니 이렇게 징 바뀌면서 목이 120도로 꺾여.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120도로 이렇게 꺾여.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좀 무서웠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이제 보호 본능이 좀 나와서 보호 프로토콜이 발동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요일에 갔는데 폭우가 오는 날이었어요 또. 그래서 바다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몇 박으로 가셨는데요? 1박 2일이죠. 쉣. 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작가도 있고 네. 회사원도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겠다. 또 수영 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수영 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좋아하죠. 바다 수영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이건 죽겠다. 들어가는 순간 죽겠다. 이게 들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약간 호기를 부릴 법도 하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들어가 볼까 정도? 잘못하다간 1m가 더 넘는 파도에 휩쓸려서 20cm 정도로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1m 20cm의 파도에 휘말려서 사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되게 험했구나. 모르셨네? 모르셨겠구나. 저는 거기 붙어 있었으니까 엄청 험했습니다. 서울에도 아마 엄청 폭우가 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픽업 장소, 차 픽업 장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동시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제 비 그냥 맞으니까 네. 제가 뭐 우산 같은 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맞으니까 그냥 대충 끝이겠지 하고 갔는데 비가 막 뺨 때리는 거 있죠. 그 정도예요?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그래서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안 들리고. 그 정도로 막 비를 다 맞고 다니까 아이러니하게 비 때문에 그 수영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비를 그렇게 맞으니까 수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서 보호 프로토콜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러니함을 좀 겪었다. 그렇게 비를 완전히 폭우 속에 있으면 또 기분이 또 꽤 좋은데.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때는 아니었나요? 아니 나 이제 그 동해 가서 수영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또 있으니까. 맞아요. 비가 이렇게 오면 나 지금 스노클링 장비를 다 챙겼는데. 진짜. 그리고 또 어떤 한 친구도 새로 산 스노클링 장비를 자랑했지만 시무룩하게 다시 집어넣었던. 다음 날에는 갈 여건이 안 됐나요? 다음 날에 또 비가 그쳤어요. 계열밖에. 그러니까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갈 수 있잖아요. 새벽에 그것도 이제 제가 여행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벽에 혼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바다까지 산책도 해보고 네.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갔고요. 비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엄청 쨍하게 또 갠 것도 아니었어. 구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러닝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강릉이 제가 또 안 가봐서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비 온 다음 날이었고 약간 꾸리꾸리한데 그 천을 따라서 제가 러닝을 했거든요. 네. 바다로 연결되는 천. 강릉에서 러닝을 하셨어요? 네네. 네. 네. 강릉 얘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동남아 같더라고. 습기가 좀 이렇게 머금어져 있고 막 우거져 있고 천은 뒤집어져가지고 약간 그 흙탕물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뛰는데 동남아를 좀 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꽤 좋았겠네요. 네. 또 동남아 싸게 가신 거 아닙니까? 싸진 않았어요 또. 그래요? 차라리 그 돈이면 동남아를 갈 걸 그랬어요. 에어비앤비를 조금 비싼 데를 잡아가지고 약간 한옥 개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레크레이션은 또 재밌으셨어요? 그것도 근데 이 친구가 재취업을 한 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가혹한 환경의 그 회사를 다니는 바람에 약간 부실했습니다. 그게. 아. 그리고 또 이제 개 중에서는 이제
노화 이슈로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 저만 이제 눈치 보면서 야 재밌다 어, 그걸 연신 이렇게 했던. 또 그러면 만든 사람도 흥이 안 날 텐데. 그죠. 다음에 또. 그래서 뭐 해봤습니다. 또 총무를 또 처음 해보는데 제가 해보니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동남아랑 그렇게 차이가 사실 안 나는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2배 내면 동남아 갈 수 있었다. 아무튼 주제가 뭐였죠? 안 말했습니다. 이거 근황이었군요.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좋네요. 오늘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공주 씨가 아침에 날씨 오늘 뒤진다 라고 하길래 네. 그러면 뭐 밖에서 하자는 뜻인가 했는데 그냥 왔네요. 저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 근데? 서브텍스트를 보낸 거였죠. 네. 근데 제가 날씨 오늘 뒤진다라고 오전에 보냈죠. 네. 1시쯤 보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답장을 안 하시고 음. 그냥 좋아요만 누르시길래 그게 답장이죠. 그러니까 난 서브텍스트를 당연히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씨발 여자친구예요? 네, 뭐 수수께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었죠. 어. 그럼 너 뭐 밖에서 하고 싶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제가 그냥 답장 안 했죠. 왜요? 저 그냥 삐져가지고. 준비하느라. 내 마음 그렇게 몰라? 삐져셔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개소름 돋네. 아니 날씨를 오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나오면서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딱히 생각 없으면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아니 전 생각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할 거면 하자 했던 거였는데 그냥 그래서 별 생각 없었어요. 막 꼬로만하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맞아요. 이게 또 진짜 공교로운 그 사건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주제 첫 센텐스로 갖고 왔거든요. 이걸 뭘요? 날씨 얘기라는 게 함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정치마 그러네요.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날씨 얘기를 운을 띄우는 걸로 오늘 주제에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검정치마 노래도 있는 것처럼 뭐 날씨 얘기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서 까이셨죠? 까였죠. 그 중년 남성에게 한번 까인 바람에 오늘 웅주 씨처럼 약간 꼬름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났나 지가? 인사 좀 받아주면 덧나나? 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좀 클리셰로 쓰이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못하는 문장처럼 쓰이긴 했잖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가. 그쵸. 근데 요새 어떤 거 생각해보니까 180도 돌아서 괜찮은 멘트인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면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네. 날씨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함의가 굉장히 많이 된 문장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날씨 얘기를 하는 게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걸 또 공교롭게도 오늘 웅주 씨가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사건을 벌여주시니까 함의하는 그런 말해 주시니까 그 납득이 되더라고. 나의 그 전제가. 어떤가요? 뭐가요? 뭐가요? 날씨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였어요. 날씨 얘기 하기가 그러니까 문을 열기 좋더라고. 날씨 얘기하고 그러면 다 이제 봐봐요. 공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런 날씨엔 뭐 하면 좋은데 라고 하면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이게 나쁠 수 없는 문장이다. 뭐 그런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날씨가 오늘 참 굿다 라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따라오고. 그러네요. 이 검정치마 노래는 이제 날씨 얘기밖에 못한다 우리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날씨 얘기를 하는 문장 안에 함의된 것들이 그렇게 많다 라는 걸 다시 이제 일련의 사건으로 다시 이제 되새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검정치마 그 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대화할 수 없는 사이에도 날씨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날씨로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네요. 저는 막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써먹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날씨 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그 날씨 얘기를 해서 이게 어색하다는 그 클리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막 되게 멋쩍은 척하면서 날씨가 참 좋네요 하면 그걸로도 이제 이 사람이 나랑 어색하다는 걸 이제 그걸 또 함의해.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류 역사상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라고 말한 그 역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청 거대한 문장이 돼버린 거야. 인류 역사에. 오늘 날씨에 대해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제일 적절한 제일 무난한 최고의 수 같네요. 그죠. 처음에 둘 때 두기에 이제 완전 그 에버리지가 되다 보니까 완전 공기처럼 되다 보니까 공기에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또 통찰충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또 깊게 해봤고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좋아하는 날씨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만과 과체중을 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살짝 쌀쌀한 게 좋습니다. 어떤 찝찝함이 좋은 날씨여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파워우들은. 네. 그래서 살짝 쌀쌀하면서 밝은 날씨가 좋죠. 맑은 날씨가 좋죠. 그리고 제가 웅주 씨 꽤 오래 봤는데 패딩 입은 걸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때 말랐을 때도 패딩을 입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패딩 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저 중학교 때 딱 그 시기거든요. 노스페이스 패딩.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입니다만 네. 노스페이스 패딩이 대단히 비쌌고 제가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만 있었어요. 노스페이스 패딩을 살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페이스 패딩이 아니면 약간 뭐야 저거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쵸. 근데 제 또래에서 제 주위에선 많이들 그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런 시선을 받을 바엔 안 입는다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추운 날에도 그냥 셔츠에 마이 입고 절대 안 입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게 굳어서였는지 뭔지도 모르겠으나 단련이 됐어. 네. 그래서 패딩을 그냥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먹고 살이 찌니까 답답해서 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패딩을 사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있죠. 그런데도 싫어졌다. 한번 너무 추워서 입어야겠다 하고 샀는데 한 두어 번 입고 못 입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신적인 거에서 기인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가. 플라시보로. 근데 입는 순간. 좀 답답하지 않아요? 패딩이요? 네. 아니 저는 패딩을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사실 뭐 떡볶이 코트 세대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패딩을 좀 입었던 것 같은데 한번 입으니까 특히 이제 20살 후반쯤 가니까 패딩 없으면 안 되겠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건 너무 추워가지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유가 좀 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안 입는 이유는 그건 체지방률입니다. 파우들이 패딩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지방 별로 없으시잖아요. 지방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육 아니에요? 근육이랑 지방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파워후가 있잖아요. 난 지방을 태워서 근육을 만드는 건 줄 알았어. 전혀 달라요. 다른 거. 전혀 다른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패딩을 하나 입고 있는 거네. 그래서 패딩을 입으면 답답한 거네. 존나 비아냥다요 또. 뭘 비양돼요? 뭘 비양돼요? 이거 그거예요. 피해의식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좀 그게 그런가? 쉽게 땀이 나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네요.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진 않고요. 아니 이 정도로 긁히는 건 또 못 봤는데. 저는 그리고 패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롱패딩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롱패딩을 입으면 제가 패딩을 또 처음 입었던 것처럼 롱패딩 없이 못 사는 몸이 될까봐 또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구려. 그렇지 않아? 구려요. 김밥 같아. 객강구 같아 좀.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패딩을 보는 저의 시선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롱 버전, 숏 버전일 뿐이에요. 그죠. 하체 지방까지 들어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게 좀 구린데 전. 나 그냥 모양이 구릴 뿐이야. 잘 모르겠어. 저는 모양이. 모양이? 모양도. 네. 그러면 숏 패딩도 모양이 구린 거예요? 네, 저는 막 그게 말 잘해야 될까요? 아니 말하셔야 되는데 해보십시오. 나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떤 룩을 보고. 웅주 씨는 그 지방 네. 그리고
약간 그 살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약간 자괴감이라던가 강박이 좀 있죠. 그런 강박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패딩도 그 지방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씨. 그래서 본능적으로 안 돼. 내 눈앞에서 치워. 자라 매장 가서 다 찍고 그런 거 아닐까. 패딩 얘기 넘어가죠. 맞아요.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쌀쌀하고 맑은 날씨를 좋아한다. 저는 이제 몇 번 말했던 것처럼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뭐죠?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이것도 날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넘어가시네. 대답하고 넘어가세요. 좋아하는 날씨요? 네, 제일 좋아하는 날씨. 저는 뭐 이제 토네이도라던가 뭐 지진 좋죠. 그런 거 좋아하죠. 파괴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씨라는 게 또 그 기분이랑 또 너무 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씨 영향 때문에 좀 많이 휘청휘청 되는데 가장 먼저 나한테 와닿는 부분이 뭔가 날씨 중에서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날씨를 느낄 때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시청각적인 부분도 있고 촉각적인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오는 거는 저는 온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제 몸 안에. 네. 거기서 1도만 올라가도 더워하고 1도만 내려가도 추워요. 그래서 이제 날씨를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것, 그 이제 온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날씨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없나요? 웅주 씨는 덥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위는 잘 안 느끼는 거잖아. 패딩을 안 입을 정도로. 추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건 약간 괴로운 느낌이고 더위는 좀 짜증이 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저는 제 기분에 제일 중요한 건 습도인 것 같아요. 습도? 맞네요. 다 연결돼 있네요. 그죠? 여름이 싫은 이유는 그 습하고 찝찝한 느낌? 그런 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뭐 술 먹거나 밖에 있을 때 날씨 보고 하늘 보고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죠. 특히 예전에 20대 초중반에 뭐 일 같은 거 많이 할 때 네. 어딘가에 안에서 비가 존내게 오고 나는 뽀송하고 이 상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웃고 괜히 한번 비웃고. 그쵸. 힘들겠다. 이상한 천 하나 막대기에 붙은 거 쓰고 다니고 의지할 건 뭔진 모르겠는데 저걸 쓰고 다니고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쪽에서는 비 오는 게 뭐 물론 웅주 씨 같은 생각 감상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 멍청하게 저 우산 쓰고 다니는 거 봐라 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주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얻기 좀 어려워집니다. 좀 슬퍼지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나빠지거나 할 때 생각이 잘 굴러가요.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비가 오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끄럽잖아요. 비가 오면. 창문을 때리는 소리라던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거의 소음이 2배가 됩니다. 차가 이렇게 그 바퀴 소리도 비를 막 치고 가다 보니까 한 2배 정도 시끄러워지고 막 엄청 다 시끄러져. 사람들도 빗소리 때문에 막 목소리 더 크게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괴로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 소리까지 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실내에 제가 있고 실내에 적정한 습도로 나만 이렇게 뽀송하게 있을 때 빗소리는 약간 저는 화이트 노이즈처럼 돼서 오히려 약간 작업하기나 이런 거에는 저는 좀 선호하는 날씨예요. 그죠? 그러면 비 오는 것과 동시에 뽀송한 걸 좋아하는 거네요. 그쵸. 아니면 완전히 그냥 빗속에서 폭우를 아까 말한 것처럼 폭우를 맞아버리는 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폭우를 맞았을 때 기분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해방감이죠. 해방. 그죠? 평소에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쵸. 다 놔버리는 데 해방감이 있죠. 다른 건 없나요? 폭우가 좋은 이유. 그냥 우리 70만 원 비행기처럼 네네. 이게 많은 게 생략되고 놔버리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왔을 때는 저도 우산 비 좀 오는 걸로는 안 쓰거든요. 그냥 맞고 가는데 그래도 약간 빨리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그냥 다 놔버리게 되는. 해방감 말고 뭐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지를 벗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통은 깐 적이 있는데. 보통은 깐 적이 있어요. 네.
명동 한복판에서 웃음 까시면 어떡해요. 아예 그런 적 없으세요? 무슨 웃장 깐 적이야? 웃장 깐 적 없죠. 샤워인 줄 알고 벗은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샴푸가 어딨더라. 거품을 내가지고. 그 한강에서 네. 산책을 하고 있었나? 뛰고 있었나?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폭우가 와가지고 네. 그때가 한 새벽 2-3시였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거에서 그냥 우통을 한번 깐 적은 있습니다. 맞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뭐 한강에서 러닝을 한다거나 네.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네. 운동을 할 때 웃장 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봤잖아.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도 한강에서. 네. 근데 어느 한강 공원에서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웃장 까지 말라고. 아 진짜요? 예. 나는 그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까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미풍양속을 해치. 뭐 그렇게 돼 있나? 내 이놈 이렇게 써 있나?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상의 탈의 이제 좀 자제하라. 뭐 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오늘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좀 웃긴 게 이게 또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한강에 놀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좀 여기 가까운 그쪽은 요새는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들었어요. 거기 외국인들 이제 비치발리보래요. 웃장 까고 다 합니다. 음. 근데 외국인들한테 뭐 그런 시선을 준 사람 아무도 없어. 한국인이 그러니까 동양인이 그렇게 벗으면 약간 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까 물어보신 거 저는 평소에는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우통 까고 러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우통 깔 수 있는 바디, 자신감, 뭐 그런 것들 뭐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뭐가요? 그냥 멋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자신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몸. 그것도 있었고요. 일단 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래도 돼야 되는 거 그럴 수 있어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 만약에 한강 현수막은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웃장 까고 어디 뭐 석촌호수 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강은 좀 그래도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전 석촌호수도 돼야 되지 않나? 그래요? 석촌호수도 될 수도 있죠 뭐.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겠네. 내가 열려 있으면서 닫혀 있네 지금. 열린 교회 닫힘. 잘 모르겠네. 아니 그냥 이태원 가면 경리단길이나 그런 데 가면 옛날에 그 우리 슈퍼였나요? 그런데 보면 우통 까고 맥주 마시잖아요 여름에. 네. 근데 거기는 되고 석촌호수는 안 되고 뭐 광화문 종로 한복판은 안 되고 그죠.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TPO 아닙니까? 그럼 장례식장에서도 웃장 까져요. 넘어가죠.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웃장 까는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야외에 또 날씨 좋을 때 또 야외에서 한숨 낮잠 때려자기 좋은 날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자면은 일어날 때 되게 꿉꿉하고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 기분 좋게 자면은 뭔가 뻐근해 몸이 뻐근하고. 그거 그냥 배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맨날 푹신한 데서 자다가 근데 몸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좀 찝찝한 그 정신적으로 찝찝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날씨는 그대로야. 날씨는 충분히 지금 좋아. 내 몸 상태만 바뀌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온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 거겠지. 그 약간 야외에서 잔다라는 것은 특히 낮이나 이럴 때 바람 때문에 선선한 것 같은데 사실은 더운 때도 있고. 맞아. 그러면 땀 계속 나고 증발하고 하니까 찝찝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구나. 이런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거기 계속 있는다고 찝찝해지지 않잖아요. 그냥 안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 괜찮은 건데 자고 일어난다는 건 기억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을 그냥 이식을 잃는 거라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건너뛴 거죠. 타임머신처럼. 압축되신 시간을 한 방에 맞으니까. 그걸 맞으니까 그 변화된 날씨를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찝찝해가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날씨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날씨가 또 좋다고 막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게 또 일해야만 할 때 날이 또 되게 좋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할 게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이제 날씨가 또 안 좋아서 좋아지냐 일할 때 그건 또 아니지만. 그쵸. 막 비 올 때 지옥철을 타면 진짜 그것만큼 개 같은 게 없는데. 그것도 그렇네요. 따지고 보면 되게 좁은 원룸 안에 물걸레질한 그 수건을 한 200장 걸어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맞아요. 습기에 또 약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씨는 정말 그 짜증이 모두가 다 맥스로 차올라가지고. 장마철 때 진짜 특히 좀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사람들. 근데 나는 또 그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지하철 타면은 에어컨을 또 세게 틀어주니까 그럴 때 맞아요. 머리 좀 춥고 이게 그 수증기 때 뭐 이게 생기지 않나요? 사우나처럼 아래는 춥고 위에는 좀 이렇게 뭐 있고 유증기 같은 게 생기고 파워온이 파워온이 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옥철을 타보셨어요? 그럼요. 출근길?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맨날 했으니까 그걸. 제가 한 1년 이상을 딱 그 제일 맥스 시간에 9호선을 탄 적이 있거든요. 고소는 그나마 좀 널널한 편인데. 아니에요. 9호선 급행은 출근 시간에 뒤져요. 그 신도림부터 해서 하는 신도림은 그 노량진이랑 하는 그 라인이 맞네요. 그때는 암만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존내 덥습니다. 그냥 이 핫팩들이 다 서로 붙어 있어서 그러면 뭐 에어컨이고 뭐고 그냥. 그때 웅주 씨 패딩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피지컬 패딩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때 좀 날렵했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열이 좀 많나 봐요, 웅주 씨가. 그런 것도 있고요. 남부럽지 않게 그 지옥철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아래쪽으로 잠실부터 이제 낙성대까지 갔으니까 그 강남 뭐 서초 이런 데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 얘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날씨라는 게 또 이제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인 거다 보니까 인간의 기분이랑도 연결하기 쉽고 어떤 신이 내려준 거라고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날씨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장면이나 문장으로 쓰기도 좀 좋은 것 같고 날씨 레퍼런스를. 근데 거기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또 기후 위기, 기후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생각을 또 해봤어요. 최근에 느끼세요? 전 최근에 좀 느낍니다. 저 강릉 갔을 때 러브버그가 그니까요. 한 300만 마리가 진짜로 300만 마리요? 진짜 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황충이 메뚜기 떼가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에어비앤비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줬어요. 자기도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본인이 미안할 건 아닌데. 그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날씨 제가 이제 보통 주제 선정하고 주제 정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하는 방식이 보통 다 이런 파편을 막 따라서 가는 편인데 네. 이게 또 비가 오는 때 쓰다 보니까 비 오는 그 찝찝한 날씨에 또 쓰다 보니까 조금 딥해지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회한 주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날씨랑 또 연관이 돼 있네요. 그죠. 액자식 구성이죠. 안상형이라는 지구 안에. 마무리 멘트예요?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지금이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씨들이 나가서 놀기에. 맞아요. 더 더워지기 전에 나가서 느린마을 막걸리를 꼭 마셔보십시오. 저 이제 좀 질렸어요. 느린마을. 옆에서 자꾸 호들갑 떠니까 내가 미워져 자꾸. 또 막상 드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곽의 인디맨 Thank you, Earth. Thank you, Earth. 24-2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